윤칼세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창중입니다. 여러분 요즘 잘 지내십니까? 건강 각별히 챙기시고요. 세상 돌아가는 거 깊은 관심을 물론 당연히 가져야겠습니다만 너무 분노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대처하면서 이 문재인 정권의 세월을 보냈으면 합니다. 또 하나 정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분노를 참 금할 수 없는 기사가 하나 또 나왔는데, 교육부가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 역사 교과서 업무에 관여했던 청와대 교육부 관계자 17명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검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결정했다. 이런 기사가 들어왔습니다. 제목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과정에서 직권남용 등 범죄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전직 청와대 관계자 5명. 이게 어떤 분들이냐면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김관복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 비서관, 그 다음에 국정교과서 홍보업체 관계자, 민간인까지도 4명 이렇게 해가지고 17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는 거예요. 정말 아나무인의 무소불위. 이건 완전히 독재국가죠. 국정교과서, 역사교과서 국정화라는 정책이 이건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그 평가를 달리할 수 있는데, 그 정책 결정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사법 처리한다. 완전히 박근혜 정권의 씨를 말리겠다는 거죠. 씨를 말리겠다는 거예요. 그 교육부 장관,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라는 김상곤이라는 자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는 민주주의를 훼손한 권력의 횡포이자 시대착오적 역사교육농단이다.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뺀 것이야말로 반대한민국적 권력의 횡포이자 시대착오적 역사교육농단이죠. 문재인 정권이 역사교과서에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에서 자유를 빼버린 거.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인민민주주의와 대등한 위상으로 만들어버린 거. 그러면서 교육부 장관으로서 박근혜 정부 과오에 대한 막중한 책임을 되새기며 국민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정말 얼마나 죄를 받으려고 참 이렇게 몸부림을 치는지 반드시 정의가 승리한 날이 올 것이다.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정권의 끝을 반드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정권의 끝을, 말로를 지켜보려면 윤칼세, 윤창중 칼럼사랑 TV 시청자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셔야 됩니다. 잠시 후에 본격적인 칼럼 시작하겠습니다.
윤창중 칼럼사상 TV는 시청자 여러분의 자발적인 구독료 납부와 도서 주문으로 운영됩니다. 윤칼세 TV의 올곧은 목소리, 여러분의 성원이 필요합니다. 새 책 칼춤이 나왔습니다. 노란 완장찬 문희병들의 피비린내 나는 칼춤, 정치 보복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여러분에게 필독을 권합니다. 윤창중이 피를 토하듯이 써온 세 권의 책, 윤창중의 고백 피정, 2017년 12월, 운명도 절찬리에 판매 중입니다. 구독료 납부와 도서 주문은 010-8881-4649로 연락 바랍니다. 앞에서도 잠깐 역사 교과서 국정화, 그래서 당시에 청와대 관계자, 교육부 관련자, 민간인 그래가지고 모두 17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한다. 정말 문재인 정권, 김정은이가 애창한다는, 그 좋아한다는 뒤늦은 후회라는 그 노래를 부르게 될 날이 멀지 않았다. 저는 단언합니다. 정권을 아무리 잡았다 해서 이렇게까지 무소불위의 아나무인인 정권, 그런 정권에 대해서 과연 역사의 신이 용서를 할 거냐? 진실의 신이 과연 내버려 둘 것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트럼프와 김정은 간의 미국 정상회담의 전망, 여기에 대해서 조윤창중이가 참 피를 토하면서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지금 칼럼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몇 가지 제 나름대로의 이유와 근거가 있죠.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는 이 보수 우파, 한미 동맹을 중시하는 대한민국의 이 목숨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평가하고 있는, 그렇게 높은, 가장 높은 가치다, 대한민국의 안위를 위해서 그렇게 믿고 있는 대한민국 보수 우파의 그 의견, 그 목소리를 트럼프 행정부, 미국의 상하 양원, 그리고 여론 주도층, 한반도 전문가들에게 이것을 한마디라도 전달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미국 정상회담이 가급적 우리 대한민국의 운명에 치명적인 결과를 낳게 해서는 안 되겠다. 나는 제 나름대로의 참 애국심이죠. 그 애국심을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다 이거죠. 그래서 제 윤창중의 칼럼이라는 것이 저 개인의 영달을 위한 것도 아니고, 저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도 아니고, 오로지 국가이익, 오로지 애국심이라는 그 기준에 따라서 냉철하고 객관적인 분석을 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이 점만은 여러분께서 아마 충분히 이해하고 계실 겁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라는 낙관주의자의 견해. 그러면서도 그러한 낙관주의자로서 참 걱정하고 계실 여러분에게 참 위로의 말씀이라도 한마디 좀 전해보자. 이 엄중한 위기 속에서, 위기임에도 불구하고 참 분노하고 계실 여러분에게, 대한민국 국가 중심 세력과 해외 애국 동포 여러분에게 한마디라도 좀 전달해보자. 참 그러한 절박한 마음에서 지금 북한 핵 문제를 현일 지금
칼럼을 하고 있죠. 오늘도 북한 핵 문제,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제 칼럼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한 비핵화가 아니라 단계적 비핵화로 양보하면서 시진핑과 김정은의 합의한 그 방식으로 후퇴할 것이다. 그리고 따라서 이 북한핵 폐기가 아주 엉성하게 합의되면서 되지만은 그것이 엄청난 성공으로 과대 포장될 그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미국 상하 양원이 모두 나서가지고 초당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견제구를 날리고 있다. 법률적으로 입법화를 하고 있다. 아예 입법화를. 주한미군의 철수 규모, 그 주둔 규모에서부터 핵폐기의 기본 라인까지, 그리고 대북 제재를 완화할 수 없도록, 또는 직접 미국 의회가 완화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여러 층의 이 방호벽을 트럼프를 중심으로 치고 있다. 이런 칼럼을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그 반응이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나온 거죠. 무슨 이야기냐면은 일본의 아베 총리하고 정상회담을 한 다음에 그 기자회견 그 백악관에 앉아가지고 이번에는 그 당근만 갖고 온 게 아니라, 지난번엔 이 김영철을 만났을 때에는 미국이 당근으로 지금 넘어간다, 이 당근을 말했기 때문에 이건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다로 해가지고 미국의 그 의회나 또는 미국 한반도 전문가들이 들고 일어났던 거죠. 그런데 역시 그것이 영향을 준 거예요. 영향을.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마치 그 시계에 추가 있다면 좌가 있고 우가 있는 것처럼 시계추를 본인 손으로 좌에서 우로 이렇게 왔다 갔다 직접 시연하는 것처럼 이 채찍과 당근과 채찍과 당근을 두 손에 똑같이 들고 나왔어요. 똑같이. 참, 이 양반 보면은 정말 놀라운 도박사고, 갬블러. 놀라운 정말 전략가고, 그러면서 이 자기에 대한 자기가 그 싱가포르 회담에서 김정은에게 양보할 것 같은 그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해서 미국의 여론이 들고 일어나니까 다시 채찍을 들고 나왔어요. 그런데 이 채찍과 당근을 종합해 볼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냐, 그 북한 비핵화 문제는 당초에 말했던 완전한 비핵화, CVID를 위한 일괄 타결, 그 일괄 타결이 아니라 역시 김정은과 시진핑이 합작으로 주장해온 단계적 해법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거예요. 이것은 대한민국으로서는 결코 용인할 수 없는 것임을 다시 한번 호소하기 위해서 이 칼럼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한번 들어보시죠. 엄청나게 많은 양의 말을 쏟아냈어요, 트럼프가. 정말 이건 이 정리하기가 아주 힘들어요.
이 엄청나게 많은 양의 말을 쏟아냈는데 이걸 정리해 보면 트럼프가 거론한 채찍은 세 가지입니다. 김정은과 협상이 실패하면 최대 압박이라는 말을 다시 쓸 것이다. 최대 압박이라는 말을 쓰지 않겠다고 지난 3일 백악관에서 김영철을 만났을 때 얘기했잖아요. 지금은 협상주의다. 그래서 최대 압박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겠다. 그런데 최대 압박이라는 용어를 들고 나왔어 다시. 그래서 싱가포르 회담에서 최대 압박이라는 용어를 다시 듣게 된다면 협상이 잘 안 됐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알 수 있을 것이다. 협박하는 거죠. 두 번째, 미국은 어떤 제재도 해제하지 않았고 해제한 거 아니냐라고 벌떼처럼 들고 그러니까 윤칼스 TV에서도 벌떼처럼 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어떤 제재도 해제하지 않았고 북한에 가할 수 있는 새로운 제재가 300개가 넘으며 일부는 매우 강력하다. 이렇게 다시 또 협박하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분 보면은 참 그 이번 과정에서 기억에 남는 여러 표현 중에 하나가 트럼프 대통령은 북핵 협상을 뉴욕에서 부동산 거래하듯이 한다. 이렇게 평가한 대목이 있는데 딱 정말 그래요. 보면 정말 부동산 이 투기꾼의 부동산 거래의 그 기질이 넘쳐나요. 300개 갖고 있다 이거예요. 아직도 그 중에는 아주 강력하다. 세 번째, 어떤 경우에 회담장에서 떠날 것이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회담장을 떠날 준비가 완전히 돼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시 채찍을 꺼내는 거죠. 어떤 경우에 회담장에서 떠날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내가 말할 수 있는 건 네? 회담장을 떠나버릴 준비가 완전히 돼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미국은 과거 이란과의 그 핵 합의 당시 회담장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후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이란과의 핵 협정보다도 못한 것을 김정은과 합의할 것이다라는 그런 그 미국의 반발 여론,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하는 발언을 했어요. 트럼프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미국의 어떤 여론인가를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도 뭐라고 얘기했느냐? 또 김정은을 또 이렇게 얼르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도 북한과의 회담에서 떠나게 되는 일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럴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 왜? 단지 김정은이가 자신의 주민들과 가족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무언가 훌륭한 일을 하고 싶어 한다고 믿기 때문에 회담장을 떠날 필요가 없게 되길 바란다. 이렇게 해가지고 병 주고 약 주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마디로 채찍의 의미이기도 하지만 네가 네 신세를 알아서 잘 한다면 회담장에서 이 북핵 폐기에 대해서 순순히 합의를 하게 된다면 내가 회담장을 걸어 나오지 않을 수가 있다. 내가 회담장을 걸어 나오면 너는 완전히 그야말로 쉽게 말하면 신세 망친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협박도 하고 회유도 하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당근은 또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게 아주 정말 우리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고 상당히 참 그야말로 걱정되는 부분이 많은데 이것을 또 김영철을 만났을 때에 얘기했던 톤보다도 한 발짝 더 나가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뭐냐.
한반도의 비핵화는 남북한과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번영과 평화의 새로운 시대로 안내할 것이다. 그 완전히 소위 말하는 지금 문재인이가 벌이고 있는 그 평화 무드 조성 뭐 이런 것을 뭐 트럼프가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아울러 훌륭한 성공을 이뤄낼 것 같다. 그러면서 완전히 이제 이 성공으로 포장하는 거죠. 과대 포장. 한 번의 만남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고 더 많은 시간이 걸 것 같다. 그러니까 완전히 뭐냐면 이게 일괄타결 한 번에 만나서 한 번에 타결하겠다고 그렇게 큰 소리를 쳤던 트럼프가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다라고 완전히 지금 발을 빼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가장 걱정되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종전선언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가능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종전선언이. 네? 알다시피 서명할 수 있으며 첫 단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종전선언을. 여러분과 윤칼세가 그토록 반대하는 북한 핵 폐기와 북한 인민군이 지금 완전히 38선으로 완전히 지금 전방 배치해 있고 북한의 이 포대가 전면적으로 이 서울을 겨냥하고 있는 이런 상태를 전혀 개선하지 않고 바꾸지 않고 그런 상태에서 정전협정을 종전협정으로 바꾸고 이 종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이어질 경우에 그것은 꼭 대한민국의 공산화다라는 것을 그토록 주장했는데도 뭐 지금 뭐 미국의 상하 양원 의원들 미국의 상하 양원에 있는 그 태평양 소위 군사위원회 우리 말하면 국방위원회 모두가 여야 이 초당적으로 그건 종이선언에 불과한 것이다. 종이선언.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이것이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져 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김정은이가 대한민국을 겨냥해서 도발을 일으킬 것이다. 공산화가 될 수 있다. 절대 거기까지 가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종전선언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느냐? 가능성이 있다. 설명할 수도 있다. 첫 단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상당히 그 종전협정,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몇 걸음 앞에 나간 이야기를 지금 했어요. 그리고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가 이루어질 수 있느냐? 그러니까 관계 정상화가 내가 바라는 것이다. 지금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관계 정상화를 하겠다고 지금 미끼를 던지는 거예요. 미끼. 정말 이 양반은 정치인들이 그러한 그 허세라든가 여러 가지 전략 전술이 있습니다만 트럼프라는 정치 지도자를 이 관찰하면서 참 도달하지 않을 수 없는 결론은 뭐냐면 정말 이분은 뉴욕의 부동산 투기업자, 부동산 거래업자의 그 기술, 그 거래 기술을 아직도 지금 정치에서 그대로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막 완전히 지금 던져주는 거예요. 김정은 너 말이야. 응? 너 미국과 북한이 관계 정상화해가지고 국교 맺을 수가 있어. 이런 막 선물을 던져주는 거죠. 역대 대통령, 미국 대통령의 경우는 아주 신중했죠. 아주 신중했죠. 과연 북한이 핵을 폐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이 국교를 맺는다? 관계 정상화를 한다? 이건 미국에서도 보수와 진보, 좌우를 떠나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또 아마 오늘 내일 아마 미국에서 엄청난 논쟁이 벌어질 거예요.
지금 미국에서도 지금 여론 주도층에서 뭐 좌우를 떠나가지고 이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참 고생 많이 합니다. 정말 이 양반들도. 네 번째 뭐냐, 김정은을 미국에 초청할 계획이 있냐 그러니까 기자가 물어본 거죠. 당연히 할 수 있다. 일들이 잘 진행된다면 당연히 할 수 있다. 그냥 카드를 다 보여주는 거예요. 이 트럼프가 그 자신이 쓴 41살 때 썼다는, 그때 이미 미국에서 가장 성공한 부동산 투기업자였죠. 이 양반이 쓴 그 거래 기술에 나오죠. 판을 크게 벌려라. 판을 크게 벌려라. 그 책에 보면 이게 나옵니다. 나는 이미 더 이상 돈이 필요 없다. 이렇게 나와요. 나는 이미 더 이상 돈이 필요 없다. 그런데 왜 내가 거래를 하려고 하느냐. 나는 거래를 좋아한다. 좋아하기 때문에 거래를 한다. 딱 그런 거예요, 지금. 김정은한테 막 던져주는 거예요. 자, 당연히 너 미국에 와. 그런데 기자가 그 김정은과 만남 장소가 플로리다 마라라고냐, 이렇게 별장이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플로리다 마라라고 별장이 아니고 백악관에서부터 시작하면 어떻겠냐, 이렇게 기자한테 오히려 또 물어봤어요. 반문을 했죠. 야, 이렇게 지금 판이 벌어진 건데 여기에서 지금 당장 우리한테 가장 심각한 것은 뭐냐.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 채찍을 꺼내가지고 다시 이 최대 압박 카드를 펼 수가 있고, 그리고 그 회담장에서 수틀리면은 걸어 나올 수 있다. 이란 핵협정과는 다르다. 우리는 가가지고 내가 김정은을 만나러 회담장에 들어갔는데 김정은이가 내 양에 맞지 않게 나온다면 나는 나오겠다. 이렇게 한 것은 정말 우리 보수 우파 입장에서는 참 크게 환영할 일이죠. 그런데 그 나머지 이 당근 내용들은 우리로서는 섣불리 용납하거나 절대 수용할 수 없는 게 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종전선언입니다. 종전선언.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북한이 핵을 갖고 있고, 뭐 또 저 소리 한다 할지 모르지만 그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북한이 핵을 언제 포기할지도 모르고 트럼프의 자신의 말을 지금 말과 지금 모순이 되는 거예요. 이번에 원샷으로 북한 핵무기 핵 폐기에 대해서 합의할 것 같지 않다라고 지금 그렇게 지금 시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북한하고 종전선언을 한다는 것은 이건 정말 완전히 뭐 바꿔먹는 거죠. 그냥 바꿔먹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뭐냐,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릴 거야. 운명이.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이 핵 폐기에 대해서는 자신이 주장했던 뭐 심지어 무슨 뭐 리비아 방식까지, 존 볼튼 보좌관이 말한 그 리비아 방식까지 갔다가 뭐 트럼프 방식까지 뭐 이렇게 되고 그렇게 거론했다가 야 이게 뭐냐, 이게 뭐야, 이렇게 나올 것 같으니까 이거 종전선언을 해야겠다. 이걸로 한번 장사해보자. 이렇게 가는 것은 안 된다 이거죠. 대한민국이란 나라의 국가 위상과 안보, 국가 안보에 최악의 치명적인 위협을 안겨줄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 대한민국이 빠져있는 상태에서 싱가포르 회담이 끝난 다음 날 문재인 대통령이 거기를 가든 안 가든 간에 완전히 이 트럼프와 김정은이가
종전협정, 종전선언을 완벽하게 서명한 상태에서 그걸 세 사람이 만약에 선언한다. 이렇게 되고 대한민국은 과연 뭐냐 이거예요. 그 종전선언 내용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명색이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문재인의 그 대표성, 대한민국 대통령의 대표성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첫째는. 두 번째는 뭐냐? 과연 종전선언으로 인해서 한반도의 평화가 보장될 것으로 진정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믿기 때문에 지금 종전선언을 하려고 하느냐 이거죠. 한마디로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을 지금 미국과 북한이 협상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싱가포르 회담이 너무나 먹을 게 없으니까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 30명을 그야말로 내놓으라는 8군의 한반도 전문가들을 미국의 소리 VOA가 인터뷰를 했더니 30명이 전원이 완전한 비핵화는 이루어질 수 없다. 합의될 수 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종전선언을 끼워넣는 것, 그래가지고 한반도에서 전쟁이 사라졌다고 호들갑을 떠는 것이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정말 참으로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의 안보에 암울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만약에 일사천리로 진행이 된다면. 그런데 이런 종전선언에 대해서 이 종전선언을 해봤자 또는 평화협정을 맺어봤자 그건 종이선언에 불과하다고 지금 미국의 의회와 미국의 언론 모두가 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잖아요. 어제 칼럼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트럼프가 여기까지 나온 걸 보면 그 반발이 트럼프에게 먹혀 들어가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근데 이 종전선언이라는 게 갑자기 왜 나왔냐 이거 왜? 북핵 폐기를 논의하다가 왜 나왔느냐? 이거 문재인 씨가 들고 나온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런데 그 문재인 씨가 들고 나오기 전에 어떤 거냐면 금년이 소위 말하는 65주년 정전협정 6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김일성의 유은 통치, 유은 그 지령, 교시 중에 하나가 뭐냐면 65주년이 되는 2018년에 종전협정을 체결하고 정전협정을 종전협정으로 전환해서 평화협정을 맺어야 된다라는 그 유은이 있어요. 유은이. 거기에 뭐냐 문재인 씨가 지금 맞장구를 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문재인 정권, 문재인의 예컨대 독일 베를린 선언에도 나오잖아요. 평화 5대 원칙에 보면 평화협정 체제로 간다. 평화협정을 만들겠다는 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참 통탄할 일이죠. 평화협정을 왜 체결하려고 하냐 이거. 왜? 그건 뭐냐? 그건 연방제 통일로 가는 거예요. 연방제 통일로. 연방제 통일이라는 것은 공산화라는 다른 이름이에요. 공산화라는 다른 표현이 연방제 통일이거죠. 그것을 지금 왜 이렇게 트럼프가 들고 나오게 된 배경이 거기 있다 이거예요 지금. 그런데 심지어 그렇게 소위 말하는 들러리를 서려고 하는 것, 그 문재인이가 그 종전협정 그 선언에 들러리를 서려고 하는 것도 트럼프가 지금 어떡합니까? 트럼프도 그렇고 김정은이도 그렇고 거기 끼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문제는 뭐냐? 끼도 못하면서 못할 종전 선언이라는 것을 꺼내가지고 대한민국의 안보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그 장본인이 된다 이거죠. 정말 문재인 씨가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되는, 땅을 치고 후회하면서 정말 김정은이가 애창한다는 그 노래 있지 않습니까? 뒤늦은 후회. 그 뒤늦은 후회를 홀로 말이죠. 불러올 날이 저는 멀지 않았다고 보는 거예요. 만약에 싱가포르 회담에서 종전선언이 만약에 트럼프와 김정은 두 사람 간에 만약에 이게 선언이 된다면 대한민국은 이 한반도 안보 문제에서 완전히 배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엄청난 문재인의 실수인 거예요. 이건 문재인 정권의 퇴진과 맞물리는 이 사안이 되는 거죠. 종전선언을 하는데 대한민국 대통령이 참여를 못한다는 것은 이건 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래서 지금 문재인이가 잘 나간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난번에 5월 26일 그 월북 회담을 했죠. 그 다음날 5월 27일 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할 때 남북한 미국 이 3국 정상회담을 통해 가지고 종전 선언을 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뒤부터 아무 얘기가 없잖아요. 왜 그러냐? 미국이 밀어낸 거죠. 너희들이 왜 그걸 네가 얘기를 안 하냐? 6.25 때의 소위 말하는 1953년 그 한국전쟁이 끝나고 나서 7월 27일 정전협정을 선언했는데 거기에 대한민국이 참여하지 않은 것은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정전협정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발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그 안에 끼지를 못한 거예요. 따라서 정전협정에 끼지 않은 거와 이번에 종전선언 또는 종전협정에 끼지 못한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건 보통 심각한 실패가 아니다 이거예요 지금. 북한이 핵을 갖고 있는 마당에 거기서 정전협정을 종전협정, 종전선언으로 바꾼다는 발상을 어떻게 할 수 있으며 그것도 대한민국이 대표성을 인정받지 못해가지고 배제된다, 왕따가 된다. 이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죠. 그런데 그렇게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완전 대한민국이 이 지금 한반도 이 안보를 논의하는 그 무대에서 그냥 떨어져 나가는 거죠. 링 위에서 그냥 밀려 나가는 거죠. 문재인은 엄청나게 아마 땅을 치고 정말 뒤늦은 후회를 할 겁니다. 하지 않을 수가 없죠. 싱가포르 회담이 끝나고 난 다음에 김정은이도 문재인을 완전히 가지고 놀 겁니다. 가지고 노는 거죠. 지가 이제 완전히 문재인보다는 더 위에 서게 되는 거니까. 전 세계 각광을 받는 속에서 트럼프와 협상하는 거니까. 땅을 치고 후회할 날이 올 겁니다. 근데 그 땅을 치고 후회한다고 해본들, 과연 대한민국이 그 문재인으로부터 그 입게 되는 그 안보의 이 파산, 안보 파산, 과연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죠. 이건 완전히 문재인이가 지금 대한민국을 걸고 좀 도박판을 벌이고 이 도박을 벌이고 있는데 대한민국 같은 나라가 지금 무슨 세계 G2 국가도 아니고 말이죠. 정말 미국과 혼연일체가 되어야만 이 대한민국 안보를 지킬 수 있는 이 상황에서
문재인이가 무슨 한반도 운전사, 지가 운전사를 하겠다고 해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의 운명을 걸고 지금 도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도박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실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깨어있지 못해가지고 이게 뭐 평화 이런 거에 현혹이 된다면 대한민국은 또 그야말로 대한민국 간판이 세계 지도상에서 사라지게 된다 이거죠. 그걸 우리가 막아야 된다. 그걸 우리가 막아야 된다고 지금 피를 토하듯이 지금 역설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제가 늘 신조처럼 믿고 있는 역사의 신은 결코 이런 도박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확실합니다. 여러분 기운 차리십시오. 절대 그렇게 쉽게 대한민국의 운명이 좌초되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